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에 처해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 유권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공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가운데 선거운동하고 있는 셈이고 후보들의 활동 사항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제 말씀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선거는 이제 공약을 듣고 저희가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흐름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경남도민일보의 정봉화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총선 공약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세 분들은 어떠세요? 유권자 입장에서 좀 본다면? 유권자 입장보다 저는 기자 입장이 좀 많은데요. 후보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로 공약 점검한답시면 공약 찾아보기도 하는데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거리에서 후보자 만나기 힘들 테고요. 더더군다나 공약은 더 안 보이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후보자들 공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의료 정책이 좀 두각을 받거나 두각이 나타내거나 또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탈원전 이런 것처럼 환경, 복지 이런 분야들 평소 이제 선거 때 그 크게 다뤄지지 개발 공약에 밀렸던 분야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다면? 네. 근데 지금 정치권 상황이 이를테면은 이제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갔는데 밴드들끼리 누구끼리 같이 밴드를 할 건지 이걸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밴드는 뭐 큰 밴드에 들어가자, 어떤 밴드는 위성 밴드를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공약이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더라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일부러라도 좀 공약 찾아보아야 되고 할 텐데 경남 중심으로 좀 보죠. 이 어쨌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공약 발표를 속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제일 앞선 게 이제 민주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3일입니다. 창원 지역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정책 공약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역시 도당의 이 제도약 경남 부활하는 지역 경제 주제로 경남 전체와 관련된 공약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른 아침만 하더라도 이 김경수 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던 국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냐 기대는 했었는데 사실은 빠졌고요. 네. 대신에 제조혁신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의료복지 공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13일, 지난 13일 있었던 그 후보들의 공약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 대표 책임 공약은 창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도시 제작 사업 확대 추진으로 창원의 가치를 2배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노선을 직선화해서 사람과 물류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마산 해안 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로 마산 아토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후보 이외에도 창원 성산의 이형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공공의료대학 설립, 뭐 창원 지역의 항상 단골 공약인데요. 이걸 네. 제시했고 이 진해의 황기철 후보는 이 진해 덕산 비행장이었습니다. 헬기 전용 비행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딱 봤을 때 좀 논란이 있겠다 싶은 공약들이 있네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하기남 후보가 남부 내륙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거는 총선 이전에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서부 경남 KTX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예탁까지 면제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창원시가 갑자기 이제 건의안을 냈거든요. 그랬죠. 국토부에 네. 이렇게 기왕 만드는 거 중부와 동부권도 좀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네. 서부 경남의 이제 정치권에
내서 이렇게 되게 반발을 해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창원시 지역구 후보이지만 어쨌든 이거 창원시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공약화한 거는 조금 약간 같은 당에서 서부 경남 다른 후보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실제로 저희 경남도민일보가 하기남 후보 측에 이제 이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동안 창원시가 펼쳐왔던 설명했던 그 내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책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그린벨트도 좀 문제 아닌가요? 전면 해제 네. 이런 거 이렇게 책임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 창원 의창 후보자들마다 사실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해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이게 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 정부 승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쉽지 않은 가지고요. 그리고 박남현 후보가 해양 신도시의 공공청사 기관들 입주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 그 정부 경남 합동청사에 보면 이미 8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회성동의 행정복합타운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일 텐데 거기다 또 이제 뭐 덧붙였어요. 책임 공약 해가지고 또 했단 말이죠. 이걸 뭐 책임 공약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책임 공약 도대체 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중앙당에서 내세우는 공약은 그 공통 공약 그리고 후보자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내놓는 공약은 책임 공약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곧 개별 공약 뭐 이런. 일단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집권 여당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 못 지키면 책임지겠다는 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그 각 지역에서 예. 후보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의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책임지는 건 공통 공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 이 네이밍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한 게 그러면 책임 공약 아닌 나머지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건가? 이렇게 역으로 조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은 그러게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뭐 그만둔다는 건가?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내놓은 거였고 미래통합당은 혹시 지역에서 이슈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 좀 없었나요?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탈원전 폐기 공약이 1순위입니다. 이건 그랬죠, 중앙당 차원에서도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저희 지역 그 후보들이 바로 이제 받아서 한 게 대표적으로 그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시 후보들인데요. 네. 윤한홍, 박완수 후보들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창원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제 논란에 불을 붙였고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강석진 위원장도 저희 경남도민일보와 그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탈핵 경남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탈원전이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현안이다 보니까 이게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이 탈원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뭐 근거나 이유 같은 거를 좀 풀어보면은요. 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가 맺은 신규 그 납품 건수를 분석해서 자료를 냈었는데요. 이게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과 지난해 2019년 납품 건수를 비교를 했더니 창원은 57%, 전국적으로 보면 61%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거고.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원전 공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이어서 이 정도지만 이제 납품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요 두산중공업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어떤 좀 직격탄을 받은 거는 사실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휴업 검토까지 한다는 걸 하면서 이 위기론, 경제 위기론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탈핵 경남 시민행동이 이 윤한홍 박안수 의원이 제시한 그 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거를 보면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원전 회사라기보다는 석탄 발전 관련 회사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보다 석탄 발전 네네네. 실제로 회사다.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 탈원전 정책 이전이 2014년부터 2018년 동안에 신고리 5, 6호기 계약을 빼고는 원전 관련 수주는 10% 미만, 그리고 석탄 관련 수주가 80% 이상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사실 결국은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것 때문에 탈원전 또는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원전과 석탄을 고집한 경영 실패다 이렇게 실패.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통합당은 당 공약 1호든가 이게 뭐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 폐기가 이제 중앙당 차원의 희망 공약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데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게 동남권 주민들한테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미우나 고우나 산업화 시대를 함께했던 그 동력이었다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워낙에 가까이 밀집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좀 위협을 느끼는 거죠.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네. 그런 여론이 강해졌는데 이게 묘하게도 고리 1호기가 2017년에 이제 가동 정지를 하기 전까지는 네. 좀 닫아라 이제는 그만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여론이 좀 고조됐는데 바로 몇 달 뒤에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건설이 재개가 됐어요. 아직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론을 좀 갈래에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여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원전을 좀 더 써보자라는 메시지를 내보자.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차원에서 더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가 찬반으로 나뉘기보단 이쪽 얘기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쪽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면이 바뀌면서 더 활용할 만한 공약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 같고, 자, 근데 이제 공약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장 기자, 네. 뭐 유심히 좀 본 게 있다고요? 지역의 핵심 현안이고 관심 사안인데 공약이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신공항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그리고 부산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신공항 관련 공약을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선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공항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총선의 이슈로 좀 안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동남권의 공항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되면은 진정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총선 공약으로 또 총선의 이슈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네, 이게 지난 3월 9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이 민홍철 의원은 그 김해갑 후보이기도 하지만 공당, 특히 여당의 도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뭐 그 가덕도라든지 뭐 밀양 이 예전에 그 신공항 이슈까지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 대구도 지금 공항 이전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자칫 어느 지역의 후보가 건드릴 경우에 다른 지역의 같은 당 후보들이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실컷 다 정리정돈했는데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그냥 손대지 않고 이번 선거는 넘어가기로 그렇게 또 결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 공약집을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요. 19대, 20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당 후보들은 당선자들은 이 김해 지역의 이 여당 당선자들은 이게 공항 관련 공약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항상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요. 이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결정될 이 사안들이 총선 때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 거죠. 밀양 입장이 다르고 거제 입장이 다르고 창원과 부산 입장이 달랐고 그 각 당별로도 이렇게 뭐 후보들이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총선 이슈로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불리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당들은 항상 이슈를 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식적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연히 신공항 관련 이제 공약들을 내놨겠네요. 네, 여당과 정반대가 된 야당이 됐죠. 이 미래통합당 김해갑을 후보들 영상으로 들어봤습니다. 김해 시민들의 소음권, 생활 안정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안이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뭘 다시 지금 재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토관리부의 결정사항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정부 정책을 한 번 결정해 놓은 것을 엉뚱한 국무총리실이 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 정부 안이라는 게 2016년 6월에 발표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소음 피해 대책 해소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2000년대 초쯤이었었으니까. 근데 그 뭐 지금 결론 계속 못 내다가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 지역 갈등만 지금 키웠는데 뭐 결국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이 관련 공약이 어쨌든 대선부터 뭐 지방선거 네. 총선 계속 지금 거론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여야별 입장이 달랐고 지역별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큰 선거 때마다 역시 선거가 끝나면 또 변곡점이 생겼던 거고 아마 이 경제적인 논리로 풀었다면 금방 풀었을 텐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 지역의 현안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데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보 시절, 당 대표 시절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신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이런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복을 해야 될 정도의 나름대로 이게 좀 가볍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사안인데 어쨌든 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 중이고 이걸 지금 총선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하는 게 적절한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정책이라는 게 선거 때 어지간하면 공론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후보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는 공론화를 제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나마 앞으로 공론화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공론화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이게 저 총리실 이제 검증위원회죠. 그런데 뭐 지역의 요구 사항들은 그랬습니다. 총선 전에 올 2월까지 좀 결과를 내달라 했는데 역시나 이 신공항 관련한 정책들은 총선 이후에 대체로 이제 발표가 됐죠.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된 것도 총선 직후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거죠. 실제로 지금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끝내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될지 어떻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고 결론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진폭은 그쪽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열어놓고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책선거, 공약검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된 이유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유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에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맨날 전통시장 가서 어묵 사 먹고 막 호떡 사 먹고 이런 보여주기식 선거 운동은 좀 상대적으로 사라졌고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한 후보가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조용히 이렇게 지역 구석구석을 독립운동 하듯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책 선거에서는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가령 뭐 SNS라든가 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잘 안 된 걸 떠나서 이번엔 오히려 이런 게 정책 선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유권자가 조금 부지런하고 더 똑똑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들이 지금 캠프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면 접촉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체로 하는 게 보면 뭐 조직 관리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정책 개발하고 공약 개발해가지고 주로 또 대면 접촉 안 되다 보니까 SNS로 많이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뭐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 국면 상태에서는 좀 더 후보자들, 우리 지역 후보자들 어떤 공약들 내고 또 검증까지 다 한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투표율을 보면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 기억에 2016년 기준에 OECD 국가 가운데 이 평균이 70%인데 우리나라가 43%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는 그게 정치적으로 그냥 정치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만화책 안 보면 다행인 건데 평소에 정책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거 때 되겠어요. 평소에 실컷 해놓고 선거 때는 오히려 큰 거 신곡 발표하듯이 몇 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한 건데 평소에 안 했으니까 선거 때 그 압박을 받게 되고 근데 선거 때 제대로 안 내놓으니까 또 유권자들한테 혼이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도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을 더 짚자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 간의 경쟁보다는 지역구에서 인물 간의 경쟁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책 경쟁도 자연스럽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게요. 평소에 공부해야죠. 그게 참 와닿으면서도 그 멀리 들리는데. 벼락치기 스타일이어서. 아니 그래 지금 다시 또 임박한 시점인데 벼락치기 해야 되잖아요. 벼락치기 또 컨닝도 할 거예요. 다른 정당 공약도 참고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정당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고 그 정당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약을 보고 하는 건 또 결국은 유권자가 봐야 하는 거니까 그 유권자분들이 이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 뭐 대외 여건이 만약에 이렇게 좀 마련된 거라면 거기에 저희가 좀 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과외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 이 공약 봤을 때 이게 헛공약인지 참공약인지 좀 그 일단 각자의 좀 팁 있으면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이 수반돼 있느냐 여부. 가장 중요한 그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좀 대선 공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 뭐 지방선거 특히 그런데 예산 얘기 없으면서 무조건 하겠다라는 공약 이런 공약이 약간 헛공약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약을 검증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볼 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이게 후보 유권자가 봤을 때 좀 황당한 공약이라고 싶어도 이 공약을 왜 내놨지? 그러니까 이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약을 제시했지? 그 후보의 어떤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미 많이 개발된 국가거든요. 예. 그런 나라를 인거를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듯한 그런 공약은 먼저 걸러낼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공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갈라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사라이브 불독팀 그리고 경남도민일보가 이 정책 선거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이 공약으로 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보자가 확정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공약들을 이렇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신공항 얘기했듯이 이 공약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회피 행위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 최종 선택은 또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 공약을 왜 봐야 되는지 우리 잠시 뒤에 머니독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